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년여 만에 영수회담이 개최됐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시간 넘게 회담을 진행했지만 큰 소득 없이 끝난 모습인데요. 첫 영수회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어제 현장에 직접 자리했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언론에 네네. 보도된 거 말고 실제로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좀 전해주시죠.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서로 이제 한 700일 넘게 만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덕담을 주고받고 얘기 나누고, 그 후에 이제 비공개로 전환 돼서는 이재명 당대표께서 모두 발언에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이제 짚고 서로 이제 의견을 교류하는 어떤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스피드하게 진행되진 않았고, 의견이 이제 대화하는 형식이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께서 얘기하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좀 설명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내렸을 때는 2시간이 훨씬 더 좀 넘어서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네. 어제 이 대표가 두툼한 원고를 가져와서 아주 다양한 의제를 꺼냈었잖아요. 예. 네, 이야기한 현안들 좀 잘 논의됐다고 보세요. 그 체감 어떤 결과는 어떻다고 보세요? 저희들은 이제 이번에 영수회담에 대한 의미가 이제 총선에 대한 어떤 민의의 반영이고요. 또 국민들이 원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전달하고 거기서 이제 답을 찾고 또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안들에 대한 것들을 좀 찾아보고 싶어서 의제에 대한 것들도 논의를 했었는데 어제 봤을 때 사실은 기대했던 거가 있었지만 그 기대는 충족이 안 됐고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자리였고요. 특히 이제 민생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것들을 그동안에 우리가 민주당이 얘기를 해왔고 또 의제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이 유지해왔던 기존 정책을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네, 안 그래도 영수회담 끝나고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고 상황 인식이 아니해서 향후 국정 운영이 우려된다. 이렇게 총평을 하셨더라고요.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들이 우려되는 건가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런 거잖아요. 우리 나라가 지금 2024년 봤을 때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위기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위기에 대한 어떤 진단과 더불어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던 민의는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봤더니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외교도 난맥이고 한반도 평화 위기도 오고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서 여야가 만나서 국정기조도 좀 바꾸고 민생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치밀하게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치를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좀 답을 찾고 새로운 어떤 물꼬를 찾을 거라고 생각을 국민들이 많이 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총평을 내린 거죠. 그렇다 보면 이 상황에 대한 것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읽혀지는 거고 향후의 국정 운영이 변화 없이 이대로 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소통과 협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만남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여야 간의 이번 영수회담에 대한 성과를 브리핑하는 내용이 좀 많이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이 영수회담의 의미를 국민의힘이라든가 대통령실은 여야가 그냥 한번 만나는 데 의의를 찾는 것인지 우리 민주당은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이 나라가 상당히 위기에 있고 대전환의 시기에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의제도 우리가 깊이 있게 논의를 해보고 그럼 이런 의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답을 내놓고 있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고 하면 어떤 것들을 더 대안으로 모색해야 되는 건지 이런 얘기를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답을 찾아내는 자리였고 실행하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국민의힘이라든가 대통령실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단순하게 만나서 악수하고 그런 것만으로 그냥 첫 만남의 의미를 찾은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아쉬운 거죠. 어제 당대표께서도 답답하고 아쉬웠다는 표현이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어제 현장에서 느끼셨을 때 앞으로 종종 이런 만남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드셨나요? 아니, 어제 이제 끝나면서 그런 얘기는 했죠. 이번에 이제 첫 만남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통에 대한 필요성 서로 공감을 했고, 소통에는 지속적으로 하자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영수회담이 있다고 하면 어떤 형태가 돼야 되느냐. 이번에 첫 만남과 같은 영수회담이 아니라 좀 더 진전된 영수회담의 만남이 돼야 된다는 것은 민주당 입장인 것입니다. 예. 자, 민생 관련 현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뭐 여야정 협의체라든지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등 여러 분야에서 이견이 있었다고 전해지거든요. 네, 실제 그렇습니까? 아니, 예. 여러 분야의 이견보다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모두 발언해서 우리나라에 안고 있는 문제점들 그리고 현안에 대한 것들을 다 짚어주셨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비공개 회의에서 예를 들면 의료개혁이라든가 연금개혁이라든가 민생회복지원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들의 민주당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내용과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들을 고수했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네. 그러니까 새로운 태도의 국정전환의 어떤 기조가 변화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네. 자, 그럼 앞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좀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그 영수회담 끝나고 나서 국정 기조가 변할 거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자리였고, 네. 그렇다면 민주당으로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총선에서 나왔던 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의혹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뚜벅뚜벅 국민을 바라보고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또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겠죠. 네. 예. 자,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2대 국회에선 정치권이 좀 협치하는 모습을 기대해봐도 될까? 이게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정치의 복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행정부 수반이라고 하는 대통령께서 입법부라고 하는 데 있어서의 여야가 정치를 해야 되는데 여당이 사실상 우리가 바라볼 때는 대통령실의 거수기 같은 역할을 해왔고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을 압박하고 압박하는 그런 데만 치중하다 보니까 갈라치기 하는 데만 치중하다 보니까 정치가 사실 실종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기존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기본의 원리에서 입법부라고 하는 데 있어서의 여야 정치가 제대로 원만하게 서로 의견 교류하고 정책화하고 입법화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정치 복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어제 영수회담에 배석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 대변인과 현장 분위기와 민주당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의 입장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희석 선임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그 영수회담 한 줄로 총평하신다면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한 7글자로 줄이면 의미 있는 첫 만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의미 있는 첫 만남. 회담 이후로 정치권 분위기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희는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 간의 첫 만남 이후로 민주당에서도 그동안에 너무나 이 공세적인 태도가 좀 바뀌고 뭔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예. 어제 영수회담 이후로 나온 민주당의 반응을 보니까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그래서 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반응이 아주 좀 극명하게 갈린 것 같은데 직접 또 이제 논평을 내셔서 민주당은 애초부터 회담을 입법 독주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신 건가요? 예를 들어서 어제 처음에 기자분들한테 공개했던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품에서 A4 용지를 꺼내서 15분 동안 쭉 뭔가를 읽으셨잖아요. 예.
그리고 비공개 회담 들어가서 말씀을 나눈 그 과정, 그 이후에 나온 얘기들을 저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일방적으로 얘기했다는 느낌이 들고 민주당에서 예. 대통령이 설명하시느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바로 바뀌어서 그동안 주장했었던 여러 가지 법안들을 그냥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바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회담을 어느 정도 회담했는데도 이렇다 하는 어떤 구실로 삼아서 그동안 지속해왔던 공세를 계속하고자 하는 의도 아니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논평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네, 뭐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가 뭐 예의를 갖췄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 수위를 조절했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오히려 이번 회담에 대해서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고 상황 인식이 아주 안이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제 총평을 했습니다. 민주당 지적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 좋은 얘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예. 저희가 물론 어제 회담 과정에 개입한 건 없습니다. 배석도 없었고요.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일단 두 분이 만나셨다는 데 의미를 두는 그 예. 과정이라면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도 뭔가 불만이 있고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노력, 이 여권의 노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것 없이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상황 인식이 아니하다. 이런 얘기는 대단히 좀 결례에 가까운 얘기가 아닌가. 어떻게 대통령이 국정 상황에 대한 인식을 안이하게 하면서 국정을 운영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정치 공세다. 자, 어제 그 회담에서 나왔던 그 현안들 15분 동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했던 그런 현안들일 텐데 한 10가지 정도 의제를 꺼냈습니다. 네. 이 의제들 가운데서 이 정도면 좀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이 좀 있었나요?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대통령의 반응도 있었고 민생지원금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할 만한 여지가 꽤 있어 보입니다. 예.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그 대전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세부적인 요건, 예를 들어서 25만 원이라는 금액이 맞느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예. 현금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각각 강론에 대해서 논의할 여지가 있으니까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접근이 돼서 의견 접근이 돼서 합의가 될 수 있는 상황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생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논의 가능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반면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릴 것 같다 하셨던 부분은 좀 어떤 부분입니까? 뭐 여러 이제 법안 얘기도 하셨는데요. 예.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그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예. 예를 들어서 그 민간조사위원회 법상에 나타나 있는 거기에서 영장 청구권을 인정해주자 이런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이기 때문에 법 논리상 우리나라 법체계상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정되어야 하고 또 이미 검찰에서 서부지검에서 수사가 다 이루어졌는데 새로 특별법을 발의해서 민간조사위원회에서 뭐가 더 나올 게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 그런 것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서로 하기 때문에 예. 조금 뭐 합의라고 할까요? 합의점이 나오기 어려운. 그래서 민주당에서 좀 더 이 법안의 내용을 좀 바꾼다든지 뭔가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다른 뭐 여러 가지 의제에 사실상 좀 밀려서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해서는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인선 문제는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제 국무총리는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국회 인준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회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또 앞으로 21회 국회에서도 절대 과반을 차지할 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당에서도 인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유능한 분으로 국무총리 인선이 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야당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어제 회담에서 이제 또 주목받았던 것이 이후에 또 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일각에서는 뭐 정례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의 추가 만남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예, 저는 앞으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또 이 대표 또는 윤 대통령이 만나야 하겠다. 그런 필요성이 발생할 때마다 충분히 만나실 수 있는 상황은 이제 전개가 됐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정례화라고 하면은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첫 만남이 그래도 의미 있게 됐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이 두 분 간의 대화가 앞으로도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두 분 간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제는 사실 그 배석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만약에 배석자가 없는 상황에서 서로 독대가 이루어진다면 분위기가 또 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대화라는 게 옆에 누가 있는 것하고 당사자끼리만 만나서 얘기하는 것하고 다를 수는 있겠죠. 예. 조금 더 내밀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더 서로 간의 이해, 입장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대화의 깊이도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두 분이 자주 만나시는 기회가 있다면 이 막힌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첫 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어제 그 사실상 윤 대통령이 좀 듣는 자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공개 회담에서는 말씀을 좀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자, 이 부분에서는 좀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을 설명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아마 국정 관련한 정보는 가장 많이 갖고 있을 것이고,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의석수가 많다 하더라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설명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뭐 85대 15 정도로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예. 그만큼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에 치중했던 윤 대통령의 노력이 있었던 그런 비공개 회담이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하고 설득하는 자리였다. 자, 여기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 전화로 연결해서 영수회담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